무대 미술가이기보다는 분장 전문가, 특수 분장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양대학에서 그동안 한 20여 년간 강의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접해서 알기에는 현재 그 메피스토 뭐 분장 연구소의 대표 팀장님으로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의 그 선생님의 활동이 계시지만 어쨌든 뭐 대표적인 영화들로는 저희가 아는 뭐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을 비롯해서 비천무, 뭐 러브스토리 등등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 직접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영화 분장을 하는 황현규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35번째 작품 조선마술사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어저께 양수리에서 이제 밤샘 촬영을 하고 지금 나왔더니 이 민간인 모드로 전환이 안 되고 졸리고 살짝 그렇기는 해요. 저는 76학번이고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뭐를 만들어 주셔서 그러신데 그냥 뭐 제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영화 분장하는 황현규입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오늘 사실 특강 의뢰를 받고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는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라는 개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화 분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도 그냥 구체적인 한 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분장을 통해서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만들어진 공간에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요. 저희 분장팀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창조된 인물에 일조하는 그런 스텝이죠. 그래서 스텝 구조도를 제가 잠깐 뭐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텝들이 있는데 기술 스텝 중에서 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분장이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텝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최하위 개념의 스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제가 뭐 농담삼아 3D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카데미 같은 데도 분장상이 57회인가? 그때부터 개설될 정도고 저희 나라에는 아직 분장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미비한 파트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고 작은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인물이 영화 안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 주관에서는 영화에 있어서 분장이 참여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로 크게 와닿는 것 같죠. 그래서 분장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인물은 누구누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정말 구체적으로 달려드는 팀은 배우하고 분장하고 의상팀인 거겠죠. 물론 감독님과 시나리오 작가들이 어떤 인물을 자체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하나 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인물을 다시 만들어내는 분장, 의상,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인물에 그러니까 캐스팅이 됐을 때 인물과 배우가 같을 경우가 있고 인물과 배우가 갭이 얼마나 나는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거의 배우의 이미지를 보고 캐스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은 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명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셔도 꼭 그 배우한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원하실 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분장의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정진영이라는 배우가 있으면 이 배우가 어떤 인물을 맡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노역의 특수분장까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의 본인의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메이크업 컨셉을 정할 때는 이 갭에 따라서 내추럴 분장이냐 특수분장이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장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잘하는 말 중에 노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노 메이크업이 컨셉인 경우는 그 배우하고 인물이 일치할 때는 저희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노 메이크업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내가 많은 것을 바꿔줘야 될 경우에는 어떤 특수분장의 영역까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장은 또 보시면은 알겠지만 분장 컨셉을 정할 때 박하사탕인데 화면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어떤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저희가 디테일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샷일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을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크게 머리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건드리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올 때는 눈의 실핏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해야 돼서 이 배우가 그 저희의 화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보통 클로즈업이냐 롱샷이냐 풀샷이냐의 개념에서 컨셉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겠죠.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재미삼아 넣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역할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제가 좀 잘라봤어요. 이걸 잘라본 이유는 그러니까 풀샷이냐 클로즈의 개념인데 풀샷일 경우에 이 오픈된 머리는 제가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로포션에 있어서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지만 잘라서 봤을 때는 저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분장 컨셉을 정할 때 이 인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공간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큰 그림을 만들 것이냐 디테일한 그림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하고 인물이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안 할 경우도 있고 특수한 어떤 특수분장까지도 갈 수도 있고 보통 말하는 거에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성격적인 것들을 추가해서 디테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장을 할 때는 보통은 사람들은 저희가 어떤 외면만 건드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면 말고 내면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내면의 어떤 표정들을 찾아주는 게 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들 중에서도 봉준호 감독님을 봉태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배우의 특성이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다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기 때문에 봉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배우를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표정들을 찾아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더 때 이제 원빈인데 감독님이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보같이 만들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잠깐 몇 년 살은 기억이 있는데 시골에 보면 참 잘생긴 바보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배우를 봤을 때 하나도 걱정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빈이라는 배우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얼마문대에 모두 다 꽂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마더를 하면서 이 배우를 굉장히 다르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몰입하면서 역할들을 찾아내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입을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표정을 짓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을 내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바보 같은 경우는 이마의 부분이 지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마를 가리거나 반절을 가리거나 이런 컨셉들을 많이 택해서 어떤 그런 것들인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원빈한테 있던 모습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골프장에서 나무 들고 와 그러면서 뛰어가갖고 이렇게 물에 가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바보들이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람 안에서도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껌뻑거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이렇게 내미는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라든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바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이 역할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만들어낼 때는 어떤 표정 같은 것,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 표정으로 찾아줄 거 이외에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배우 자체가 거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일 정도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말도 많이 안 하고 이 도준이가 되는 역할들을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영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영화 배우하고 탤런트라고 저희가 구분을 짓는데, 영화 배우들은 그런 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반면에 탤런트,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커트는 몰입을 해서 되게 잘해요. 근데 어떤 전반적인 인물의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깊이가 드러나는 게 조금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를 인물화시킬 때 말씀드렸던 4가지를 충족해서 저희는 이제 인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장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처음에 저희는 프리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감독님이 전화를 한다든지 제작사에서 연락을 한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연락이 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는 이제 감독님이 저를 찾아주는 건데, 사실 일의 로테이션은 배우가 불러주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배우들은 작품을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마다 한 작품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주시면 시나리오를 받고 이 작품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 결정을 하는 요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좌우를 하는데, 시나리오를 받고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창동 감독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창동 감독님의 스토리를 좋아해서 감독님 영화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분장팀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조선마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극이긴 한데 조선시대의 마술사라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의주라는 공간인데 여기가 좀 열려있는 도시, 상징적인 도시여서 청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심지어는 아랍 계통의 사람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서, 저희로서는 해보지 않은 뭐 청나라의 어떤 머리들, 뭐 양파도 대랍시 이런 것들을 뭐 시도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거를 섞을 수 있어서 이제 도전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 또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작품을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의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어떤 감독님이 어떤 배우랑 찍는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스텝도 굉장히 중요해서 누가 찍고 누가 조명을 하고 어떤 스텝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투자사가 어딘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받고 하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제 자료 조사에 많이 나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마술사 같은 경우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대에 대랍시는 어떻게 생겼고 양파두는 어떻게 생겼고 청나라 무희들은 어떤 옷을 입었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사전 조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PPT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조선마술사 PPT인데 이제 유승호라는 배우가 나오고 가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사극에 나오는 일반적인 머리들이죠. 무사 백동수에 했던 거고. 근데 저희가 조금 변형을 해봤자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뭐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가발이 주는. 그리고 이제 이 PPT를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골라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유승호인데 굉장히 나이 든 사람을 갖다 넣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굉장히 뚱뚱한 사람 얼굴인데 날렵한 샘플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별로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런 거를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꽂힌 사진이 이 사진인 거죠. 이 사진인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이돌 같은 마술사인데 조금 더 독특하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헤어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가발로 할 수 있는. 근데 액션도 많고 마술도 많고 되게 복잡해서 가발로 이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결국 저희가 한 작업은 이제 머리를 땄는데 좀 독특하게 따보자. 그래서 이게 테스트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슛 들어갈 때 픽스를 짓는데, 테스트 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뭐 머리의 양을 조금 더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이게 1차 테스트, 이게 2차 테스트를 거쳐서 현재 촬영 중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떤 기존의 딴머리고 묶음머리지만 조금 다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돌처럼 멋을 부릴 수 있는 독특한 게 무엇일까는 이제 기존의 것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고증을 100% 거친다기보다는 저희의 상상의 공간에 많이 퍼센트를 할애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마술사가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마술사가 있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완전히 고증을 100%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이제 반대로 거기에 비하면 고아라가 이제 청명이라는 청나라에 팔려가는, 그러니까 시집가는 공주의 역할인데, 사실은 의순공주라고 그때 당시에 청나라에 팔려가던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 공주가 그러니까 야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면 시집을 가서 뭐 소박을 받고 그래 돌아왔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게 해서 불행하게 죽었다가 스토리인데, 그 야사에 의하면 의순공주를 기리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족두리를 벗어놓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족두리 공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미지를 따와서 이 사람한테 족두리라는 개념을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시집을 갈 때는 족두리를 쓰고 가자. 근데 족두리가 꼭 시집 가는 여인네들이 썼던 게 아니라 어쨌든 영조 이후에 가채금지령이 내린 다음에는 족두리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게 그러니까 공주들이 이렇게 족두리, 화관을 썼던 배경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족두리를 하겠다 그랬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존의 틀들을 많이 벗어나지 않고 족두리도 그때 시대적인 족두리의 모양들이 어떤 건지 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어떤 족두리를 씌우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이제 고증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인물을 정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그게 이제 몇 번의 그러니까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샘플링 같은 거는 되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샘플로 제가 넣어놨던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받게 되는 시나리오의 일부예요. 시나리오의 몇 씬에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석회공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콘티라고 이렇게 만화처럼 다 주어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똑같이 찍는 감독님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나 변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따라서 이제 저희가 컨셉을 정하고, 이게 이제 화이 때 캐스팅된 다섯 아빠와 그러니까 여진구였으면은 저희 인물의 이제 나중에 설정된 포스터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또 화이 같은 경우는 과거 씬이 있어서 과거 때는 어떻게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거쳐서 컨셉을 정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컨셉을 정할 때 1차적인 컨셉하고 2차적인 컨셉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1차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굉장히 쉽게 말해서 그냥 바보다 그러면은 그냥 바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봐도 바보인 거고, 2차적인 컨셉은 그 인물이 조금 더 설명될 경우에, 대부분 주인공들한테 많이 쓰는데, 어떤 아줌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장사를 할 때 1차적인 컨셉은 그냥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 뭐 생선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러면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닐 앞치마를 한다든지 뭐 장갑을 끼고 생선을 잘라주신다든지. 근데 어떤 사람이 망해갖고 갑자기 생선 가게를 차려서 첫날 장사를 한다. 이럴 경우는 2차적인 컨셉이 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장갑도 굉장히 새 거라든지 뭐 안 끼고 자른다든지 뭐 앞치마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천앞치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될 수 있을 경우에는 2차적인 컨셉을 활용하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컨셉을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 기초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식을 할 때는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기억해서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면, 거꾸로 우리는 그거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생선 가게를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생선을 팔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이더라. 근데 이거를 벗어나게 될 경우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A 가짜야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굉장히 컨셉에는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식의 보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거, 책 중에 관상책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뭐 잔인한 살인마를 만들어 달라 이런 굉장히 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뭐 눈썹이 어떤 사람이 좀 잔인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뭐 이런 습관이 있다든지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그럼 손톱을 물어뜯는 거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장 구체적으로는 뭐 상처 같은 경우는 해부학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 책을 보고 상처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났으며, 뭐 똑같은 상처라고 그래도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찌른 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칼에 내가 들고 가다가 스친 거하고는 되게 틀린 거고, 제가 굉장히 잔인했던 거는 살인의 추억 때 그 여중생의 몸에 자상이 10몇 개가 났다고, 그래서 그 자상을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펜으로 긋는데도 되게 이렇게 섬찟하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얘 필통에서 꺼내서 연필 깎는 칼로 이렇게 그었을까 이 사람이. 근데 저희는 그 위치 표시를 하느라고 보면서 긋는데도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내가 누가가 뒤에서 목을 딴다 그럴 때는 우리가 흉터를 만들 때 이렇게 일자로 만들면 일단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칼을 일단 꼽아서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꼽힌 자리와 당긴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주변에서 봐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거는 분장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컨셉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분장을 할 때 분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식론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고서는 따라가는데
이 인식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분적 인식론하고 전체적인 인식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인식론은 뭐 셰퍼드, 앨리스, 길천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건데 사람을 보여주고 뭐 2명을 보여주기도 하고 1명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는 거를 말해봐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몇 달 뒤에 몇 주일 후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기억해내는 순서가 머리, 눈, 코, 입, 얼굴, 윤곽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제외하고는 성형수술의 순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눈이 완벽한 사람은 코부터 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눈부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가겠죠. 근데 이제 머리는 외국인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도 염색을 되게 많이 해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경우에는 머리 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쓰는 방에서 제일 곤란했던 게 걔의 친구가 왔다 가면 이제 누가 왔다 가니 이름을 까먹었을 경우에 우리는 뭐 안경을 썼어 뭐 그러니까 키가 커 작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맨날 물어보는 게 헤어 컬러가 무슨 색이었어. 근데 절대 나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 컬러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헤어 컬러를 기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까매서 아마 내가 그런가 봐 그랬더니 되게 재미없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머리, 눈, 코, 입, 윤곽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쉽게 말하면 분장을 할 때 효과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부터 바꿔주는 게 좋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전체적인 인식론은 그러니까 대처수상을 눈, 코, 입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를 갖고 수많은 장난을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처수상의 큰 틀이라는 거하고 모나리자 헤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모나리자와 대처수상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헤어 컬러에다가 이 부분적인 큰 틀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를 만들 때 순서가 아마 이제 정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내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때가 사실은 헤어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분장팀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이크업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데 저는 요즘 일을 하다 보면 저는 거의 헤어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제가 큰 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디테일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체력이 딸려서 그거는 이제 애들 시키고 저는 화면에서 보고 큰 틀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부터 결정을 하시고 순서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손을 대실 때 눈부터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뭔가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저희가 변형을 시켜주거나 수정을 해주거나 보완을 해주거나 이게 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형을 만들 때 가장 그래도 기준이 틀리되는 게 미적인 기준을 베이스를 두고 여기서 밉게 갈 수도 있고 미적인 쪽으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를 변형 추가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추가하고 이런 건데 미에 대한 기준의 틀은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얼굴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상적인 얼굴은 어떤 포토제닉한 거에서 많이 오고 누구나 다 미의 기준이 비너스라고 그러는데 비너스 자체도 말러 거냐 뭐 밀러 거냐 보디첼리 거냐 뭐 미켈란젤로 그림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의 기준은 과거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통해야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자라는 그 미는 양이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자라는 게 양이 큰 게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통한 게 과거에는 미인이었던 건데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얼굴에 있어서 이렇게 미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틀들에 따라서 이제 얼굴
뭐 재밌는 거를 하나 해준다고 치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러니까 장난을 많이 쳤는데 뭐 300 이렇게 갖고 10가지 기준을 3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하해야 될 게 살결, 이빨, 손, 그다음에 진해야 될 거 삼흑이, 눈동자, 눈썹, 속눈썹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가지 조건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소 작아야 되는 3가지는 젖꼭지, 코, 머리가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풍류객들이 그러니까 어떤 남의 집 부인을 보고 할 수는 없고 첩이나 기생들이 지나가면 절세미인이 30점에 해당할 때가 절세미인이고 사반백 그럼 25점짜리가 지나가면 사반백이다. 그리고 망통 그럼 19점짜리다. 그 다음에 보름달이 지나간다 그러면 반절 15점짜리다. 뭐 삥땅 그럼 11점 이러면서 그 평가를 하고 놀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동안 개념들이 뭐 동안 베이글 뭐 이렇게 단어들은 계속 바뀌는데 젊고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이제 미인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건 아마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에 있어서 이상적인 얼굴의 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기 사진이 있으면 잠깐 보셔도 되고 핸드폰을 잠깐 거울 모드로 바꾸셔서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어서 이 3가지 부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단으로 나누는데 여기 이마에서 눈썹, 머리 난 끝에서부터 눈썹까지, 눈썹부터 코끝까지, 코끝부터 턱끝까지 이렇게 3부위로 나뉘어서 이 3개가 굉장히 같은 사이즈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사람이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마 부분, 이 상정은 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중정, 눈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이 밑에는 성적인 부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뭐 학생들 만나서 딴 얘기를 했는데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포인트를 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다 보면 곱게 다 하면 원위치가 돼서 죄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을 쓰실 거는 내가 오늘 면접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간 입술과 뭐 눈화장이 짙은 게 전혀 어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시원한 이마, 지적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아나운서들을 보면 지성과 감성을 교묘하게 거쳐가는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휘는 거가 이마는 보이긴 한데 또 너무 도전적이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그런 경계들 그 소위 말해서 머리 자른 뱅을 애교머리라고 그러는 거는 지적인 거를 감추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감성의 부분이 눈 부위인데 내가 정말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눈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눈 부분을 차단을 하는 게 이제 안경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초창기에 1차적인 컨셉으로 지식인 그러면은 뭐 무조건 이렇게 안경을 갖다 씌웠어요. 그거는 어떤 이렇게 눈이 나빠졌다도 있지만 감성의 부분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은 왜 성적인 영역이라 그러냐면은 신체 남이 볼 수 있는 부위 중에서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은 변화가 되는 부위가 입술이래요. 그리고 입술은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의 성기의 색깔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려 보이려고 그랬을 때 어떤 핑크빛, 연한 살색들을 많이 쓰는 거는 그 소녀들이 갖고 있을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고 저희가 봤을 때도 되게 이렇게 좀 강한 것들이 거부감을 주는 이유는 그게 성적인 이미지일 것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케이스는 좀 덜한데 남자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입술에 기름이 번들번들하면 본능적으로 싫은 이유가 성적인 부위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부위 중에서 자기가 어디를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가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을 이걸 3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를 1대1 6개의 사각형 안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면 일단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란형으로 자르는데 그 6개의 네모는 이 광대가 없는 요 앞부분의 얼굴을 의미해서
요거가 거기에 맞는지, 그 다음에 뭐 눈썹의 시작과 눈의 시작과 코의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고, 눈의 끝과 눈썹의 끝이, 이건 뭐 화장품 가면은 뭐 많이 알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입술의 크기의 이상적인 형태는 그 우리의 동공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부 많이 씹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하악이 굉장히 날렵해지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입술들이 굉장히 많이 작아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악이 있는데 입이 되게 조그매요. 그런 사람 방법이 없어. 웃는 수밖에. 그래서 입술을 사이즈를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어떤 식으로 채워줄 건가가 아마 분장과 뷰티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볼치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수염을 길러서 좀 거기를 커버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마가 굉장히 좁은 케이스예요. 저의 특징은 이 이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머리라도 이 머리를 이렇게 내리느냐, 약간 들어주느냐, 이제 이런 디테일이 아마 분장사들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영역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밑에서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마가 지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 이마를 가리거나, 가장 바보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는 반만 가리는 경우가 제일 그렇고, 이마를 깠을 때 똑같은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여자들의 경우에도 이마를 깠을 때 하고 가렸을 때 어떤 느낌들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앞머리를, 그러니까 뱅으로 가느냐, 뭐 반만 가리느냐, 옆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뭐 헤어 컬러, 웨이브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은 되게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그러니까 밝은 것들은 조금 가볍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웨이브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직모와 어두운 색깔들이 좀 강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는 염색을 했는데 눈썹이 까만 거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눈썹 염색을 꼭 해달라든지, 뭐 이런 균형들을 맞추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남자들의 경우는 수염이 줄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옛날 중세시대 이런 때는,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면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고, 수염은 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피를 만들어줘서 굉장히 어떤 권위의식을 표현하고, 이집트 여왕들은 수염이 없어서 나무로 깎아서 수염 틀을 달기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근데 요즘은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수염이 연출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상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거 못지 않은 게 안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용, 머리에 돈 투자해라, 그 다음에 이제 안경에도 조금 투자를 해라, 그런 건데,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 제가 지금 58살인데 젊어 보인다고 얘기해 줄 거죠.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돌아다니면 그래요. 근데 안경을 쓴 것과 안 쓴 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경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안경을 쓰면 이미지를 굳히는 경향이 있어요. 좀 닫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열어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은 어떤 자기가 이렇게 맞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스 코리아들의 변천인데, 오른쪽과 왼쪽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 이것만 해도 꽤 옛날 자료인데, 옛날 거는 확실히 하악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눈이 크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인의 기준도 변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에 따라서 얼굴 구조가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것만 해도 옛날인데, 심은하와 윤은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는 송선미와
김효진인 거죠. 그 이 밑에 사진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얼굴이라는 걸 이제 합성해 본 케이스인데 독특하게도 정말 양쪽이 똑같은 케이스는 별로 매력이 없대요. 약간 양쪽이 다른 게 사람들한테 훨씬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도 보면은 양쪽이 굉장히 달라서 어떤 배우,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자기 이쪽 찍어주세요, 이쪽 찍어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이쪽을 약간 선할 때 쓰고 이쪽을 약간 악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저는 박해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박해일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어디 갔니? 좀 미치였죠. 살인의 추억을 했을 때 감독님 주문이 정말 이렇게 곱디 고운데 살인을 하게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의 이미지로 뭐 어떤 그런 역할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제가 얼굴을 좀 잘라놨는데 오른쪽 왼쪽의 느낌이 참 많이 다른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누구나 보면은 조금씩은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끔 특수분장 하느라고 석고를 뜨면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배우가 가고 난 다음에 잘못 떴나 봐 이럴 정도로 짝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마 누구나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짝재기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이게 평면적으로만 짝재기면 괜찮은데 이렇게 한쪽은 좀 앞으로 나오고 한쪽은 좀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얼굴을 잘 관찰을 한 다음에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입술이 작은 사람은 자꾸 웃어라라든지, 특히 또 입술이 끝이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화도 안 냈는데 화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이 웃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나이를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똑같은 이제 똑같은 원빈인데 저희가 그 다음 작품의 아저씨에서 만났어요. 또 이제 갔더니 감독님이 또 고민을 해. 원빈을 캐스팅을 했는데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되냐, 미치겠다. 그래서 캐스팅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원빈의 아저씨가 보고 싶다. 내가 마더에서 원빈이라는 배우한테 반했다. 그리고 세론이한테는 빈이가 충분히 아저씨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선생님 일찍 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지 이제 와서 그러시냐. 그래서 이제 빈이를 만났는데 똑같은 배우인데 굉장히 다른 이미지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뭐 갇혀서 살아서 뭐 이렇게, 그리고 보통은 촬영을 하면 눈 보이게 머리 치워주세요가 정말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머리를 가릴 수도 있는데 맨날 치워달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저희가 덮고 가자 그래서 한쪽만 보이게 가자. 저희 조선마술사도 오드 아이예요. 한쪽 눈이 파랗게 된 애라서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설정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샤프해 보일 때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뭐 얼굴을 깎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샤프해져 보이는 헤어스타일도 고르지만, 저기 보면은 이제 피가 튀었을 때 같은 경우인데 뭐 피를 팍 튀면 순간에 얼굴에 타닥 튀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주르륵 흘러내리죠. 이렇게 멈춰 있지 않잖아요. 이제 커트하고 다음 커트부터 가잖아. 그 사이에 막 지우는 거야. 이쁜 데만 남겨놔. 그래서 가장 샤프해 보일 수 있는 피의 형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얼굴을 깎은 것 같은 어떤 이런 형태들을 좋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에 보면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흉터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잘 다치기도 하지만 거기는 보통 액션이 많고 힘들고 샤프해 보이고 이 선이 좀 날렵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선을 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택한 다음에 이 씬은 일주일을 찍어. 그럼 이제 계속 연결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탁 쳤을 때도 같은 피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인물의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지울 건 지우고 남길 것만 남겨서 조금은 이쁜 빗줄기를 만든다든지, 이것도 이제 분장팀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동안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똑같은 인물인데 가장 어려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맨 끝에 거겠죠. 한동안 모든 남자 배우들이 거의 다 이 머리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진 얼짱 각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본능적으로 좀 어려 보이고 그런 거는 옛날에 비해서 비율이 위가 좀 커지는 거죠.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왜 눈이 반절이 이렇게 다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머리까지 이렇게 다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눈썹을 가림으로 해서 눈만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자체가 이 반절에 애기들의 머리 형태를 띄워주기 때문에 훨씬 어려 보이고 여기도 좁아 보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머리들을 많이 선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마를 내놓은 것과 가린 것과 머리의 비율과 볼륨에 따라서 느낌들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활용도 하긴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분장을 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거는 어떤 시각적인 착시를 이용하는 거지만 생각의 착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의 착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꼭 좋은 미안해요. 이런데 기계에 서투른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모델인데 맨 오른쪽 거는 길어 보이려는 어떤 전형적인 틀들을 다 활용을 했어요. 힐도 신고 하이웨이스트로 높여 입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비교해 보고 싶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사진이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단화를 신었는데도 얘는 이렇게 길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옆에는 뭐 신을 거 신고 그랬는데 뭐 내가 아는 장윤주에 비해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 힐을 잘 신어서 키가 커 보이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를 잘 못할 경우는 차라리 단화를 신는 게 낫다는 거죠. 쟤는 단화를 신었기 때문에 작아 이러는데 잘못 신으면 야 저걸 신고도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마인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한테 아예 힐을 신기고 작은 사람한테는 다 낮은 거를 신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작은 거는 신발도 낮게 신고 그랬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얼굴 큰 사람들이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헤어스타일이 머리 묶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샷으로 봤을 때는 얼굴도 큰데 머리까지 풀러놓으면 뭐 얼굴 쪽이 하나 가득이에요. 근데 머리를 묶으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얼굴이 큰 거는 얼굴을 다 드러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거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두 줄을 앞으로 꼽아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이로 살이 보일 때는 와 저렇게 가리고도 옆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 사이가 뜰 정도로 넓어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게 아니면 솔직한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필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생각의 착각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착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색감에 밝은 거는 부해 보이고 작은 거는 그러니까 진한 색은 줄어들어 보이고 뭐 가로선은 넓어 보이고 세로선은 뭐 이 전형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의 착각은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헤어스타일이나 구두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생각의 착각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장을 할 때 보기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생당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생각보다 그 외형적인 것들에 관한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건데 3분의 2는 이미지나 느낌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느냐는 정말 무시 못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컨디션이 나쁘면 죽어도 안 이뻐요.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죽어도 안 예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앞만 꾸며놔도 별로야. 그러니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날 내가 조금 괜찮아. 근데 어떤 날은 아주 죽겠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뭘 입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괜찮았던 날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세팅을 해. 근데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거는 그날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뻐지시려고 그러거나 자기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꼭 이쁘다는 거는 한 가지 이미지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을 때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 있는 척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싶으면 정말 내면에서 자신감이 있어져야지 남이 그렇게 느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가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내면에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뻐지기를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남들이 뭐라고 내가 이쁘다는데 어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사람을 보는데 즐겁게 하고 이뻐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그거는 이제 생각의 부분이었으면 이제 원판의 부분이라 그래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피부로 먹고 산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예쁘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희는 배우가 무책임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피부 트러블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뭐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뭐 물 많이 마셔라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하면 그 건강함이 주는 또 어떤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장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설경구라는 배우가 제가 책을 쓸 때 마음을 분장해주는 분장사라는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분장을 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행복한데 가끔 어떤 배우들은 그냥 너는 기술직을 행하는 분장사야라고 이렇게 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그 역할에서 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자기가 뭘 만들어낼 때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 손, 가슴이 같이 있어서 이게 어우러져야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분장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설경구라는 배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할 때 20대부터 그러니까 50대까지를 했었어야 됐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했는데 정말 20대는 20대가 아니야. 저렇게 늙은 20대 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지로 가는 거지. 근데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주변에 정말 20대를 깔아놓으면 이 사람은 아저씨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거는 옆 사람이 한 30, 40대인데 좀 젊어 보이는 사람들을 깔아줘야지 이 사람이 성공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는 이 과거는 20대는 어차피 너무 불가능해서 포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늙게 하는 게 어렵냐 젊게 하는 게 어렵냐는데 늙게 하는 게 100% 쉬워요. 젊게 하는 거는 뭐 피부랑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니네가 좋을 나이다 부러워하시는 이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군대 가고 경찰 되고 이랬을 때 젊어 보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찾아준 게 그거죠. 너무 많이 웃지 마라. 주름 생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해줬을 때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동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살짝 숙여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젊어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작업들이 재밌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외형적으로 분장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었던 건데 그 사람한테서 좀 찾아줄 수 있었던 거. 뭐 이빨이 몇 개 이상 보이면 주름 생기니까 기억하고 거기까지만 웃어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던 것들이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예로는 이제 주변 사람 배치라는 건데
이제 보면은 소녀시대 중에서 뭐 수영이가 다리가 제일 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럼 이제 앞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불리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얼굴 작은 애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건데, 이효리가 참 이렇게 똑똑한 게 자기보다 더 몸매가 좋지 않은 사람들만 옆에다 깔았어. 보통 무용단들이 되게 날씬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뭐 샘플이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거는 아까 뭐 밝은 색, 어두운 색 뭐 이런 개념인데, 이제 구두를 신었을 때 저는 이 구두 선택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뒷굽이 이렇게 하얀색인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죠. 저게 만약에 전체 까맸으면 다리가 무지 짧아 보였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효리가 또 여기서 뜬금없이 흰색 구두를 신었다 그래도 그랬으니까 같은 색 톤으로 매치되는 것들이 길어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의 샘플로 제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충 영화 분장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배우랑 만들어 나가는데, 제일 고마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배우가 저희한테 열어주고, 많은 질문들 중에 이제 어떤 배우가 이뻐요, 뭐 좋아요, 뭐 등등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배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 못하는 배우. 또 하나는 열린 배우, 닫힌 배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분장을 해줘도 다 받아들이고, 근데 특급 A는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근데 꼭 그 밑이 까다로워요. 저는 머리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막 이런 것들 있죠. 요거 가려주시고 막 이러고. 그다음 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버섯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윤정희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 이상하게 주름 그린 자리에 주름이 생기더라, 하지마, 나 싫어, 그러시는 거야. 근데 당연한 게 주름이 생길 만한 곳에 저희가 찾아서 주름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배우들의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검버섯을 그리면 본인이 검버섯이 없는 곳에 그리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저희는 지형지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그건 피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거지. 근데 선생님도 그때 그런 거, 내가 정말 맏때, 그러니까 여주인공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정말 보여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는 김쌤의 감성은 너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정말 아닌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갇혀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볼 때는 되게 많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좀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샵에서 이렇게 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이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그러니까 뭐 수술한 것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것도 있고, 무조건 되게 편한 거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저희랑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부딪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이랑 이런 과정들을 다 통하고 저희가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영화를 이제 찍는 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이고요. 지금 조선 마술사를 찍고 있어요.